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훈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 입시는 이쌤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고 핵심만을 바탕으로 대입 전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대규협에서 만든 대입정보 119라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이 정보를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먼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은 의대 약대 포함입니다. 자, 크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시 모집의 경우는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제외하고 또 일부 학생들을 제외한 보통의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등급으로 우리 아이들이 선발이 되는 전형이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가 쉽게 생활기록부 속의 학업 성적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 문제를 풀어서 합격하게 되는 이 논술 전형, 크게 이 세 가지 전형으로 일반 학생들이 선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체능 학생들 또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실기실적 전형을 활용해서 대학에 합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세 가지의 전형으로 수시 모집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가지 전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정시는 여러분들 아주 쉽게 생각하셨을 때 수능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 교과 성적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을 대부분 활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이 내신 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학교별로 환산 점수를 산출합니다. 자, 근데 이 환산 점수 산출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의 경우는 전 교과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중에 잘한 과목 몇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국영수 과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이 어떤 식으로 이 교과 전형에서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지를 다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학교들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 또 학교 추천을 받아야 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이 학교 추천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다 입시 전략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떠한 부분들을 활용하는지를 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여러분들의 이 내신 등급을 그 해당 학교의 환산식에 적용시켜서 환산 점수를 낸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환산 점수, 내신 등급을 바탕으로 지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어느 정도의 이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있어서 너무 점수가 동떨어지거나 너무 점수가 이렇게 내 점수가 높은데 너무 낮은 학교에 지원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 그 성적에 굉장히 좀 유사하게 점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학교들이 이 점수가 다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빵꾸가 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점수가 좀 올라가는 학교들도 있고 확 내려가는 학교들도 존재해요. 이거는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러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전형들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시까지 가지 않고 나는 수시에서 좀 마무리하고 싶다. 나는 수시에서 대입을 좀 끝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활용한 다음에 이 상중하에서 이 안정권역의 학교들을 이 교과 전형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모집 인원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년도의 그 경쟁률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너무 적어서 뭐 빵꾸가 난다든지 아니면 입시 컷이 너무 올라가는 경우가 이러한 변수들이 존재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도 분석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올해 지원을 하셨을 때 좀 이렇게 합격률을 높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저는 항상 이제 좀 바라는 게 뭐냐면 전년도에 입시 결과가 막 빵꾸가 나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정말 좀 변칙적인 느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기적을 바라면서 올해도 똑같은 경우도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능 최저가 되게 높게 형성이 돼서 뭐 빵꾸가 났다든지, 또는 뭐 그러한 부분도 갑자기 수능 최저가 뭐 없어졌다든지, 또는 뭐 서류가 반영된다든지, 이러한 그 학생부 교과 전형 속에서의 이런 변수들을 다 계산을 하시고 지원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학교에서 그냥 프로그램, 뭐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런 것들만 돌려가지고 전년도에도 이렇게 합격했으니까 올해도 합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원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계산하는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도 다 체크해 주시고, 이 모집 요강을 보실 때 전년도와 또 전전년도와 모집 요강 이런 전형 변수들이 뭐 생기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렇게 변수가 생겼다면 다른 전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시 컷을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저 이쌤이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쌤이 요즘에 뭐 설명회라든지 그리고 뭐 영상 속에서도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수시는요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본인이 지원하는 그 대학에 수능 최저가 걸려있다라고 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본인이 수능 공부를 하셔서 그 수능 최저를 맞추냐 못 맞추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름만 보셨을 때, 자, 수능 최저 이거는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본인이 정말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최악인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수능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수능 최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수시에서 활용을 한다면 대부분 좀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꼭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들이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서 뭐 또 이렇게 어떤 과목들을 이렇게 좀 형성하는지가 학교들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그러한 조건들이 없다라고 하면 영어와 이 탐구 전형을 활용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존재한다면 수능 공부도 꼭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학생부 교과 100%로 뽑는다, 그러면 커트라인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왜? 모든 지원한 아이들이 실질 경쟁률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내신 등급이 높은 아이들 우선적으로 뽑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는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저 이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 이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한다. 그러니까 학생의 그 환산 점수 100%로 선발하는 경우에 이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선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직전에 설명했다시피 수능 최저가 걸려있으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한 50%에서 70% 정도만 이 수능 최저를 맞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비교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비교과는요 그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비교과 뭐 서류적인 부분보다는 출결이라든지 봉사활동 시간을 정량화시켜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고, 자, 이 출결과 봉사활동 시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 교과 전형에서의 이 점수는 내신 등급을 환산했을 때 그 환산 점수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과 점수와 또 이 교과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의 경우는요
좀 독특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본다. 이 면접이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한 질문들, 이 공통 질문들로 면접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는 공통 질문들을 주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써서 그 쓴 답안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는 생활기록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학교의 면접이 어떤 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좀 독특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 대학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그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의 경우는 좀 영향력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여러분들 요즘 또 인경기라고 해서 수도권으로 대학 많이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 수도권 지역에 또 이 교과 전형에서의 면접이 또 되게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수로 내가 지원하고자 또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이 어떤 식으로 교과 면접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서류를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서류를 마치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평가하는 학교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학교들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선발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이 정성평가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평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생기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전공을 좀 결정을 해주시고 단순히 이 내신 등급만 충족이 된다고 절대 선발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좀 약간 인서울의 좀 상위권 학교들 중에 이렇게 서류를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뭐 단순히 내신 등급이 충족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선발되지 않기 때문에 꼭 서류를 디테일하게 마무리해 주시는 것을 저 이쌤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류가 반영된다라는 건 사실 좀 약간 미니 학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좀 일반고 학생들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좀 약간 교과 전형이지만 되게 학종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아주 쉬우실 거예요.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학업 성적 분석 방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방법은 저 입시는 이쌤의 채널에서 다양하게 영상이 이미 찍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이쌤이 지금 이 대입 정보 119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 학생부 종합 전형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 속의 성적을 과목은 어떤 걸 선택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원점수 그리고 학교의 평균 편차를 분석을 하면 그 학교의 수준을 분석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뭐 특목고라든지 이미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뭐 선발권역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고등학교 좀 수준이 있는 고등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평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 간의 차이가 되게 적게 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원점수를 93점을 받아도 등급이 뭐 5등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고들 같은 경우 또 학생들이 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은 일반고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내신 등급 따기 쉬운 그러한 고등학교는요, 평균점이 좀 낮고 아이들 간의 그 수준 차이가 좀 나서 편차가 크게 나겠죠.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본인이 원점수를 뭐 93점 받으면 1등급이 나올 수 있고 어떤 학교들은 뭐 80점대가 1등급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교과 성적을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집단의 수준을 대략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위권의 대학들은 이러한 디테일한 성적을 분석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택 과목들은 어떤 거를 형성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들의 진로 방향을 이런 생활기록부 속에서 어떻게 그 과정들을 나타냈는지를 이 대학들은 보고 그러한 것들을 생활기록부를 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체크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활기록부 활동을 본인이 직접 한 건지 또는 여러분들이 또는 뭐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좀 이렇게 써주신 건지 또는 학원이나 학부모님들 또는 컨설팅을 받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생활기록부의 면접을 통해서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고요. 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성적 평가는 단순 내신 등급 평가가 아니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단순 내신 등급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럼 또 만들었냐는 거죠. 이거는 그 내신 등급 안에 굉장히 디테일한 학업 성적을 보고 싶다라는 거고, 이러한 분석 방법은 저 입시는 이쌤 채널에서 제가 영상을 또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전공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면접에서는 서류 면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면접은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진짜 한 건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그러니까 물어본 다음에 꼬리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겠다는 거고요. 재시문 면접이 일부 대학들이 보게 되는데 보통 그냥 논술처럼 문제 주고 그거를 말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면접에서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 기반의 면접과 재시문 기반의 면접을 그냥 간단하게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서류 기반 면접은 제출한 서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의 진실성, 그러니까 진위 여부 판단하는 거라면, 이 재시문 기반의 면접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직접 주어주고 네가 우리 학교에 진짜 올 수 있는 그런 학업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목적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이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일부의 학교만 재시문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학종의 면접이라고 하면 내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제출된 서류, 그러니까 이거의 진실성을 확인하는구나, 뭐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올해 저 이쌤이 또 면접 컨설팅을 하면서 2023학년도죠. 이 여러분들의 지금 선배님일 겁니다.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을 보통 준비를 하면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예상 질문을 뽑더라도, 제가 보통 예상 질문을 뽑으면 한 학생마다 100개 문항 정도로 해서 100개 문항 내외로 뽑게 되는데 한 70% 정도는 제가 적중을 시켜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이 꼬리 질문을 준비를 시키는데, 올해는 몇몇의 학교가 제가 낸 그 예측 질문에서 진짜 100%를 적중시키는 학교가 지금 한 두 학교 정도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 때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적중시키는 질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근데 대학이나 뭐 전공에 따라서, 특히 뭐 의학 계열의 경우는, 좀 최상위 계열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많을까요? 자, 그 이유는, 자, 교과 전형의 경우는 내신이 똑같이 뭐 1.7, 1.7이 있으면 학교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내신이 1.7이 좀 쉽게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진짜 전교 1등이 1.7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진짜 1.7이면 수능 최저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맞춰봐 라는 느낌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 등급 속의 성적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어도 여러분들의 학업 수준을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지만 최상위권 대학 또는 최상위권 전공들의 경우는 이미 성적들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수능 최저를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다음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과는 다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그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이 논술 전형이 열려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그 논술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요, 여러분들 안 되는데 붙잡지 마세요. 차라리 논술 전형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수능 공부하시는 게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어느 정도 그 대학의 수준에 맞는 학업 성적이 있어야지 나머지 스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서 합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능 최저 맞춰주는 것도 1순위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몇몇의 대학교들은 30% 내외로 지금 진행되는 학교들도 있어서 실제 논술 전형을 수능 최저 맞춰서
본인들이 준비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능 최저도 못 맞추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건 본인이 논술 전형에 좀 그런 능력이 되고 역량이 된다면 당연히 준비하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수능 공부만을 위해서 정시만을 위해서 달리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저 이쌤이 논술 전형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논술 전형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 논술고사의 실질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논술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고사 제대로 준비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자연계열 논술이 됐던 인문계열 논술이 됐던 학교들마다 실시하는 그 방향성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 예상 그 기출 문제와 그리고 모범 답안 심지어 그 연도에 정말 우수 답안까지 그대로 찍어서 공개해 놓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처 사이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셔서 논술고사의 그 해당 기출문제와 답안지를 꼭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아이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시, 이 수능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수능 전형은 아주 심플해요. 자, 수능만 잘 보시면 됩니다.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자, 수능 전형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정시입니다. 그래서 이 군별로 해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한 번씩 총 3회를 지원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성적이기 때문에 이 수능 성적의 밸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과목을 편차를 갈라서 막 국어랑 수학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영어 점수가 크게 떨어지면 결국에는 국수 영탐의 이 비율로 또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등급이 크게 떨어지면 총 점수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탐구 점수가 발목 잡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저 이쌤이 좀 추천드리는 건 3월 전까지 여러분들 탐구를 빨리 결정해 주시고 탐구를 최대한 점수를 올려놓으셔야지 수능날까지 국어 수학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탐구가 되게 좀 든든하게 역할을 한다라는 거 저 이쌤이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을 좀 빠르게 그리고 핵심만 간단히 봤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만 보고 여러분들의 그 원서 전략을 짜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략적인 개요만 잡는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오늘 정보가 굉장히 유익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